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우리 한반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다 그 침묵을 깨고 CNN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결코 중국의 침공을 좌시하지 않고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항행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의 군사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력 그리고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중국 군함들 그리고 비행기들을 격추시키거나 군함들을 침몰시킨다면 이건 아마 중국이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만은 결코 분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시진핑이 이야기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중국과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대결, 즉 소방세계와 중국 간의 무력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신형 미사일들, 심지어 이제는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 군비 경쟁,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이미 국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이 북중로가 성공했는데 국초음속 미사일 여러 차례 발사해서 실험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북중로보다는 아마 한 수 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시에 1만 세대 그리고 1년에 1만 세대씩 5개년 계획 동안에 5만 세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용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전체 주민들, 지방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함경남도나 또 검덕광산과 같은 이런 곳에 새로운 규모의 문화주택들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지만 사실은 평양시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5만 세대를 건설하고 1차 1개년 계획 기간에는 특히 금년 3월 달에 기공식으로 한 이 송시 송화지구 1만 세대죠. 이 1만 세대의 건설을 위해서 북한 당국,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서 고열을 짜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방 주민들에게 돈과 양식과 즉 그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돈을 거둬들이고 식량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진 북한 주민들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삶의 터전을 잃은 국경지역 주민들과 지방 주민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북 유엔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물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도 신랄하게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여러 개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폭동과 같은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 폭발한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북한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전람회 자위 2021년에서 김정은이 국방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 최첨단 그리고 정밀하고 고도한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방전람회는 바로 그 무기들을 만들어 난 것을 전시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기본은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당과 전국, 전민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 연설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데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하는 김정은의 아마 분노를 느껴온 것 같습니다. 총진시 라남구역, 여러분들도 아마 라남구역이라면 북한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라남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남구역에 제6군단이 있었고 김종일 시대 때 이 제6군단에서 제 기억으로는 95년도로 기억되지만 6군단에서 쿠데타 모의를 하다 수십 명의 군단 정치원을 비롯한 장군들 그리고 군관들이 체포되어 총살됐을 뿐만 아니라 그 6군단을 해산했고 아직도 6군단이라는 이름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6군단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방성의 각 군단에서도 이 육자라는 말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일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이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남구역에서 또다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빗대서 북한은 구역과 구역, 시내에서도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당도 시간제로 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들어가서 팔 수도 없는 이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또다시 메뚜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장사라는 것은 장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북한 이 정말 취약계층들이 자기 도로나 아니면 집 앞에서 물건을 보자기에 펴놓고 자기가 생산한, 즉 텃밭에서 생산한 오이나 가지나 수산물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왔던 일부 공산품을 파는 것을 바로 메뚜기 장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메뚜기 장사를 내쫓고 못하게 하고 했지만 지금도 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룹파들이 이것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룹파에는 당, 정, 군 모두가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의부 그리고 사회 안전성, 지역 안전성 일꾼들도 모두 여기에 그룹바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북한에도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출소 말하면 분주소가 있는데 이 분주소가 그 리마다 또 동마다 분주소가 있는 그 분주소에서 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물건을 빼앗고 구타를 하고 이렇게 되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급기야 소문이 퍼졌는지 아니면 지금 북한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그 파출소에 몰려가 집기를 내다가 불사르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나남구역 인민위원회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친 구호가 아주 이색적입니다. 장군님이 김정은을 말하죠. 위대한 장군님이 이민위천,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마라고 했는데 인민들을 구타하고 탄압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안전원들 때문에 그리고 간부들 때문에 장군님의 교시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말로는 김정은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바로 거기에는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북한 당국을 비난하거나 또 김정은을 반대한다거나 조선노동당을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온 가족과 함께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집기를 부수리고 파출소를 다 짓부셔버리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역 인민위원회에 몰려가 시위를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위천 수령님께서 즉 위대한 장군님이 교시하신 대로 이민위천 인민 중심을 놓고 일하라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진시 나남구역에서 시작된 이 폭동이 저 언성 제가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진시 행정지도입니다. 이 총진시 행정지도는 이 나남구역은 이 맨 아래쪽에 맨 경성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바로 그 육군단이 주둔하고 있던 그 구역인데 이 나남구역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나남시장과 나북시장이 있는데 두 시장이 다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일체 장사를 시간제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보자기를 펴놓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것을 탄압한 안전원 보위원들 그리고 검찰,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룹화 성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파출소에 그 분주소에 옥류됐던 사람들을 구하고 그 물건들을 다 집단으로 몰려가서 물건을 되찾아오고 본인들에게 넣어주고 이 수백 명이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위원회 여기에 있는 그 군 소재지 인민위원회 총사까지 몰려가서 집단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죠. 경성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함경북도가 가장 살기가 힘든 지역으로 종평나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기름과 국물이 없어서 고기 잡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으로 또 내려왔던 그 목선들, 낡아 빠진 목선들 거기에는 제대로 된 식량도 싣지 못하고 수십 척씩 해마다 수십 척이 또 내려와 일본으로 또 내려와 일본에서 구조했는데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죽었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한 사람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총진시는 이 국경, 여기가 지금 중국 국경입니다. 이 중국 국경과 함경북도는 맞닿아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도 맞닿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별로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이 온성과 회룡, 무산, 이 연산을 비롯한 이 국경지대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이 총진시 나남시장이든 총진시장이든 이 총진시에는 18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인데 이 2년 동안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한때 산을 낀 것은 산을 뜯어먹고 바다를 낀 것은 바다를 뜯어먹고 산다면 아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지만 결국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할 배도 없고 국물도 없고 기름도 없어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진이나 함경북도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총진시는 조금 난데도 불구하고 이 나남구역에서 그런 대규모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폭동과 같은 것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경성군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경성군과 이 온성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민위천이라는 것은 일민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것인데 그것을 맨 앞에 놨는데 지금 하늘처럼 받드는 것은 고사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메뚜기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주민들마저 탄압하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이 폭행에 이 주민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온성과 나남이나 이 경성군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 평양시를 제외한 북한 전 지역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봉쇄하고 코로나19를 빙자해서 국경을 열지 않는 한 북한의 그나마 생활이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필품은 완전히 전멸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도 생필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약이나 칫솔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휴지조차 살 수 없는 북한. 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 주변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휘말려 있고 북한도 거기에 합류하여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또다시 미국을 놀랄 수 있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건 말건 인민들이 고통에 빠지던 말로는 이민위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 북한 당국과 김정은 정권. 아마 북한 전역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통화할 수 있는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핸드폰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북한 전역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지금 상당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총진시당 책임비서나 나남구역당 책임비서, 한북도당 책임비서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아마 무사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아마 김정은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울면서 연설했던 김정은, 누군가 목을 또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돼야 할 것 같습니다. 목을 내놓지 않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